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전에 선거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고 여기 화면 공유한 거랑 낙서하고 있는 거 잘 보이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명재 학생 고맙습니다. 아, 벌써 중간고사가 멀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오늘은 학기 초에 제가 잠깐 설명한 대로 SK 하이닉스 내부에 하이닉스 유니버시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유니버시티 줄여서 SKHU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요. 현재 SKHU의 그 총장이죠. 책임을 지시는 분은 그 김진국 총장님인데요. 네, 그 CTO 직전까지 하시다가 우리 얼마 전에 9월 초에 들었던 차선용 CTO 바로 앞에 CTO를 하셨던 분입니다. 김진국 CTO께서 이제 그 하이닉스 구성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로 가셔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SK 하이닉스 유니버시티 SKHU의 그 사무국장하고 총장님하고 우리 반도체공학과 교수진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반도체공학과 학생이 나중에 미래 CTO도 나오고 CEO도 나오고 COO도 나오고 뭐 CSO도 나오고 CIO도 나오고 이런 걸 이제 C 레벨 임원이라고 해요. C 레벨 임원이 돼야 이제 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탑팀 최고 의사결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사의 중차대한 사안 탑팀 이 탑팀이랑 이제 이사회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합니다. 자, 어쨌건 이 C 레벨 임원들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할까 뭐 이런 논의들을 했습니다. 네, 뭐 상세한 사안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 좀 녹이려고 이제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학생들한테 다른 반도체공학과 뭐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하고는 정말 어나더 클래스의 강의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는 나쁜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회사인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아무튼 SK 하이닉스 역시 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도 이제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반열에 올랐고요. 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4강 체제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 인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네. 중간 시험 범위. 네, 연습 문제 열심히 풀어보고요. 예제도 다 풀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아마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과거에 내가 TA 수업 조교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하고 몇 개를 하여튼 좀 이번 주 중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김진국 총장님 미팅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빨리 하여튼 올려서 네. 이런 문제들도 한번 풀어봐야지. 답도 다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거고요. 뭐 그런 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시험 문제도 일부 낼 거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책 열심히 보세요. 책이 너무 좋습니다. 삐에르 책은 두 번, 세 번, 네 번 읽을 때마다 아마 또 다른 개념, 뭐 몰랐던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띌 겁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어디 갔냐? 아이디얼 MS 컨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 뒷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슬라이드가 이상해서 살펴봤더니 하나 빠졌는데 이 슬라이드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P타입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인데요. 뭐 외우기 좋으라고 N 그다음에 P가 있고 이건 다 파이 M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해서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요게 다이오드 오믹 컨택이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해서 요렇게 해서 오미 컨택, 요렇게 해서 다이오드입니다. 지금 크거나 같거나. 지금 요거 보고 있어요. 요 케이스죠. 네. 다이오드 특성일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요 위에 있는 이 낫은 네, 진공에너지 레벨이니까요.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이함수나 전자친화도를 정의할 때는 이 낫이 필요해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 눈여겨봐야 되는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은 요 파트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느낌이 앞서 공부한 여기죠. 제일 첫 번째 오샤키 다이오드. 그때 밴 다이어그램 요렇게 생겼거든요. EC, EV.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뭐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메탈이고요. 반도체고 요 경계면 기준으로 일정 영역까지 그 곡선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어느 순간이 되면 직선 되는 겁니다. 회사에 있으니까 이상한 방송이 나옵니다. 신규 사원증 배포를 한대요. 현재 55% 교체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립시다. 교체를 받지 않은 조사원분들은 하층 대회의실에 방문하시어 일정에 맞게 신규 사원증 교체를 진행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신규 사원증 배포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5% 교체 진행이 완료되었으며 아직 교체를 받지 않은 고사원분들은 하층 대회의실에 방문하시어 일정에 맞게 신규 사원증 교체를 진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이 끝난 것 같습니다. 신규 사원증을 뭐 교체하라고 그러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배운 슬라이드의 이 MS 접합은 N형 반도체였잖아요. 그리고 파이 M이 파이 S N형보다 큰 경우 다이오드 특성이 나오는 거라고 예견을 했고 이런 모양인데 얘를요.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이죠. 위하고 아래를 잡아서요. 뒤집으세요. 그러면 이 모양 보이나요? 요렇게 휘어져 있고 접합면이고 이쪽이 메탈이고 이게 반도체인데 P형이고요. 뒤집었어요. 쭉쭉 뻗어 있고요. 얘를 뒤집어 이만큼 잡아서 이게 잡아서 밑으로 내리고 얘 잡아서 위로 올리라고요. 네, 180도 뒤집는 거예요. 왼쪽에 그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슬라이드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어떻고 여기가 뭐 샤키 베리어 하이트고 뭐 여기에 요만큼의 뭐 에너지 장벽이 있고 뭐 여기 이렇게 공핍된 전자가 없는 영역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주로 여기 얘기했죠. 왜냐하면 N형 반도체니까요. 지금은 P형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논의의 중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핍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뽀글뽀글 물방울 같은 홀들이 여기 있을 텐데 이 홀들이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느껴서 얘는 가지 못해요. 물론 뭐 에너지 높은 물론 내려가는 게 홀의 에너지니까요. 이 홀은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건 이 모든 요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 느끼는 상황이나 요 위에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느끼는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고 이렇게 왜 이러냐 이렇게 올라가는 왜냐면 요게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요 장벽을 느끼고 있고 얘는 왼쪽 아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네,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요.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죠? 그러니까 아마 정기적인 특성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다이오드고요. 요 케이스일 때도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 슬라이드에서 돌아가 볼게요. 여기죠. 이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아래쪽에 이 벤 다이어그램, 샤키 다이오드 특성이 나올 텐데 이 모습이나 넘어가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이나 내 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똑같아 보이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전자냐 홀이냐의 차이죠. N형이냐 P형 반도체냐의 차이였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로 포커싱을 좀 두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좀 더 리얼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앞에 잠깐만 여기 있죠. 장표에다 아이디얼, 그 앞에도 아이디얼, 그 앞에도 아이디얼 다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뭐 이론적인 경우, 이론적이다기보다는 그냥 이상적이다. 그럼 이상적이지 않은 거의 반대말은
부정어를 붙여서 non-ideal이라 해도 되겠지만 영어 단어로 리얼입니다. REAL, 리얼한 실제 MS 컨택에 뭔 일이 일어나느냐 그 차이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장표에 있는 이 그림은 N형 반도체 제일 먼저 공부했던 거죠. N형 반도체 파이M이 파이S보다 큰 경우 다이오드 특성 나오고 실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원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원 페르미 에너지 레벨 가질 거고 요 못 박은 거 있죠? 핀 못질한 거. 그래서 원래 여기 진공 에너지 레벨에서부터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 카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라 뭐 SI를 한 번 더 강조한 거고요. 그러면 뭐 이함수 뭐 진공 에너지 레벨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까지 정의 내릴 거 그냥 한 번 더 정의한 겁니다. 샤키 베리어 하이트는 파이엠에서 카이 실리콘 빼면 나오고요. 라고 배웠잖아요. 앞에서. 근데 진짜 그럴까요? 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질문입니다. 나오죠. 아이디얼한 MS 컨택은 샤키 베리어 하이트가 이거래요. 이거는 메탈에 의해서 순수하게 거의 결정나죠. 실리콘 쓸 거니까요. 그럼 메탈을 내가 뭘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죠? MS 컨택이 결정될 거고 샤키 베리어 하이트도 메탈 선택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결판 나는데 실제 MS 컨택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안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뒷슬라이드에 나오는데 그 경향성은 맞으나 엄밀히 파이엠 빼기 카이만큼의 값을 샤키 베리어 하이트로 가지느냐는 틀렸다는 얘기죠. 실제 리얼 MS 컨택에서는. 그럼 왜 틀리느냐? 이 나옵니다. High density of allowed energy state in the band gap at the MS interface.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주어인데요. MS 인터페이스에서니까 여기죠. 이 수직선 여기가 이제 메탈과 반도체를 경계짓는 곳이죠. 요 MS 접합면에서요. 그 밴드갭 내부입니다. 인이니까 밴드갭 내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뭔가 에너지 스테이트들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재료의 밴드갭 내부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느냐? 없잖아요. 밸런스 밴드 에너지 스테이트 있고 뻥 비었다가 또 에너지 스테이트 생기잖아요. 여기는 no 에너지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책에 아마 이런 것도 나와요. forbidden area, 뭐 forbidden region, forbidden 뭐 gap, 뭐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forbidden, 금지된.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리콘이 아닌 금과 같은 불순물을 넣어서 트랩 에너지 레벨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요. 그거는 실리콘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얘기로 해서 그 인터페이스 메탈 그 반도체 접합면에 밴드갭 안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허락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하이 덴서티라고요? 어떤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 자체가 단위 부피당 단위 에너지당 스테이트의 개수가 꽤나 높다고요. 하이 덴서티라고요. 그게 주어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꽂혀 있대요. 꽂힌대요. 뭔가 팍 박는데요. 뒤에 목적은 무엇을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요. 아니 잠깐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메탈하고 반도체에서 이 물컵 기억나죠? 파이 M이 S보다 크니까 물 많이 든 거, 메탈 컵, 물 작게 든 거, 반도체 컵, 이 둘 합쳐가지고 그죠? 높은 거, 낮은 거에서 이쪽 물이 이쪽으로 쏟아져서 하나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최종적으로 만들잖아요. 그건데 그 물높이를 이 물높이 차이, 즉 파이 M, 파이 SN에 의해서 최종적인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결판나야 될 마당에 그게 아니라고요? 이 핀의 목적어가 EF돼요. 근데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어디 있는지 콱 집어주는 놈은 이 주어잖아요. 뭐라고요? 이 계면에 있는 이거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가요.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를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리얼 MS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해하자면요. 야, 그러면 이거 이때까지 공부한 건 MS 컨택인데 실제 M에다가 인터페이스 있고 SN 있는 이런 건가 보네요. 네, 이렇게 해석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MSN, MIS 뭐 이렇게 설명하는 논문들도 페이퍼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 들어가지 말고요. 이쪽에 에너지 밴드갭 안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도 일종의 MS 사이에 하나의 레이어, 방막, 얇은 막처럼 연결돼 있고
그 어디 갔냐? 요 에너지 스테이트 그럼 전자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여기도 일종의 조그마한 물컵이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그 실제 작은 물컵이 하나 있는 거죠. 이 물컵이 최종 물높이 EF를 결정하는데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미친다. 요 정도로만 일단 합시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뒤에 있는 to the range가 나오는데요. EF를 핀, 꽂히게 하는데요. 위치시키게 할 건데 어떤 범위에다가 위치할 거냐면 여기 중요한 말이죠.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요 정도 범위요. 그러니까 밴드 갭으로 따지면 EC가 이렇게 있으면 얘 기준으로 한 0.4 떨어진 거, 그다음에 0.9 떨어진 데를 잡아서 여기랑 요 영역 사이 어딘가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들어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요 가운데 있는 물잔이요. 인터페이스 트랩들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메탈이라는 물질의 원자가 뭐 있으면 걔네들이 원자 덩어리가 있고 뭐 이렇게 결합을 할 거잖아요. 뭐 그 결합은 주로 심플 큐빅 구조 또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 FCC 구조. 이거 다이아몬드 구조할 때 심플 큐빅 FCC 그다음 더 복잡한 게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메탈들 보면 FCC 구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반도체는 이거 다이아몬드 구조고요. 여기는 FCC 구조예요. 두 개가 만나는 접합면에 서로 원자가 이렇게 결합이 예쁘게 될까요? 어떤 원자는 나 여기 결합하고 있는데 여기 결합할 놈 나오세요. 지울게요. 나 여기 실리콘 있는데 나랑 결합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여기 메탈 원자가 나는 저기 위에 있는 메탈이랑 결합했고 좀 덩치가 커서요. 밑에 메탈이 있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여기는 위에 있는 메탈이 덩치가 커서 여기 다른 메탈이 여기 끼어들려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야 너 일로 올래? 아니 너 멀어. 못 가. 이게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빈 의자 하나 있잖아요. 이게요 인터페이스 트랩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와서도 잡힐 수 있고요. 메탈의 이거 페르미 에너지 레벨 밑에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 많은데 이놈이 여기에 들어와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계면에 잡힌다고요? 그러면 MSN에 여기 가운데 전자 하나 박혀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맞아요. 이 전자 때문에 MS 접합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 위치가 막 피닝 되는 거죠. 핀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핀에다가 ing 붙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다고요? EF가요. 그래서 이거를요. 페르미 레벨 또는 뭐 페르미 에너지 레벨 피닝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EF 피닝 현상. 이렇게 얘기하면 MS 접합에서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원래는 아이디얼 왼쪽에 메탈의 이람수와 반도체 쪽에 전자친화도를 이용해서 샤키 베리하이트가 결정되고 메탈의 이람수와 반도체의 이람수 차이에 의해서 그렇죠? YM과 YS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크면은 이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서로 그만큼 비틀어진 만큼 보정하기 위해서 즉 물높이가 다른 물컵 두 개가 물높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됨이 마땅하나 그건 이상적인 얘기이고요. 실제 계면의 특성상 즉 계면의 트랩이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종 간의 물질이잖아요. 반도체 결합이 아니에요. 메탈과 반도체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계면 쪽에서는 뭔가 댕글링 본드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댕글댕글하다고 해서 댕글링 본드인데 진짜 이 댕글이라는 영어 단어가 댕글링하다는 달랑달랑하다는 그 얘기랑 같거든요. 그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마구마구 표면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뭔가에 꽂히기 시작하는 피닝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정도 되는 범위 안에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못 박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여기 그려놓은 EF를 보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2잖아요. 여기 컨덕션 밴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값이 아마 0.4에서 0.9 사이 어디 값 좀 눈으로 봐도 그죠. 0.9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 전체가 112니까 대충 한 0.7 정도의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꽂힙니다. 이거 꽂히는 거 그리고 우측편은요. 요 공표층 바깥쪽은 그냥 9구단 6단 써서요. 도핑 농도 알면 이게 N형 반도체니까 네. 가운데 있는 EI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해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완성하면 되고요. 메탈 쪽이야 페르미 에너지 레벨만 가지죠. 밴드 갭이 없는 소재니까. EF 기준은 아래쪽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위에도 이쪽 거의 연속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 EF 기준 아래쪽만 전자가 채워져 있고 B금으로 표시하는 책도 있고요.
그냥 뭐 비건 굳이 칠 필요 있냐, 메탈이면 다 아는 건데, 그래서 그냥 선만 이렇게 하나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계면 쪽에 이 수직선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EF가 왜 여기 오느냐? 아니 내가 공부한 이거에 따르면 대충 요쯤 뭐 밴드가 있어요. 요쯤에서 EF 될 줄 알았는데 왜 생각보다 낮으냐? 뭐 이 차이는 뭡니까? 잘못 그린 거 아닙니까? 책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 범위에 맞게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자, 이 정도 이거 명작생이 질문했는데 읽어봅시다. 페르미 에너지는 계면에서 살짝 솟은 형태로 에너지 분포가 존재하나요? 페르미 에너지는 계면에서 명작생 질문이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인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양단에 전압 가했나요? No. 여기에 빛 가했나요? No. 아무 짓 안 했어요. 그냥 M과 SN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면 평형입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 단 하나입니다.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무조건 쫙 긋습니다. 이때 쫙 그을 때 어디에 포지셔닝 시키느냐? 특히 계면에 계면에 EF가 통과하는 요 지점 있잖아요. 요거 누가 결정하느냐? 여태까지 배운 아이디어란 MS 접합에서는요. 파이엠하고 그다음에 카이하고 파이 BN 그다음에 여기 농도 요거 농도차 EC 빼기 EF 요게 농도에 의해서 결판되잖아요. 우리 배운 식 NC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9구단 6단이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요쪽 라인하고 정해서 그냥 쭉 끄면 결판 날 거예요. 그게 안 맞다고요.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 MS 이상적인 MS에 대한 정보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인터페이스 정보도 없이 이걸 어떻게 그리나요? 라는 시험 문제는 묻지 않을 겁니다. 시험 문제는 뭐 그냥 아이디어란 MS라고 해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할 거지만 실제 MS 컨택을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어서 뭔가 정기적인 데이터들을 얻어서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지 하고 재현해 보면 아이디어란 MS에서 예측한 페르미 에너지 레벨 위치랑 상당히 다를 겁니다. 왜죠라고 하는 질문을 과거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원인이 계면에 있는 원자 간의 미스매치입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원자의 그러니까 결정의 구조가 다르니까요. 계면에는 결합이 퍼펙트하게 완결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물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들입니다. 이거는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는 이 밴드갭 내부에는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은 만들어지지 않지만 계면에는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내부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만들어져요. 왜요? 옆이 메탈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MSN 접합에서 그럼 여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얘랑 얘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라 넘어가고 일단은 결과만 합시다. 보통 이 정도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콱 꽂히는구나. EF 피닝이라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몇 시입니까? 3시 55분이네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아까 제가 이 앞 슬라이드 얘기할 때 뭐 여기까지 설명하면서는 메탈의 이람수하고 반도체 쪽의 이람수 차이에 의해서 카이 하고요. 이용하면 베리어 하이트도 알고 요중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전압 차이도 알고 다 알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했죠. 이 슬라이드에서. 그러면 아까 메탈을 내가 어떤 얼비움, 타이타늄, 니켈, 텅스텐, 몰리브덴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반도체는 다 세미컨덕터 실리콘이에요. 이게 실리콘 위에 메탈인데 메탈을 막 이렇게 여러 종류를 긁어와서 각각마다 이람수가 있겠죠. 그러면 샤키 베리 하이트는 파이엠에서 빼기 카이 실리콘이니까 4.0 일렉트론 볼트 빼면 되겠죠. 빼면 나와야 되잖아. 4.0 빼봐요. 안 나와. 4.0 빼보세요. 어디 그 값이 나와요? 안 맞잖아요. 수학적으로. 샤키 베리 하이트는 파이엠 빼기 카이라고 해놓고는 안 맞는데요. 여기 4.0 빼고 얘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얘는 거의 맞네요. 텅스텐은. 얘도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얘는 좀 많이 틀린 것 같고 얘는 택도 없는 얘기고 뭐지?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우리가 공부한 그 샤키 베리어 하이트는 N형 반도체예요. 이 경향성만큼은 즉 파이엠이 커지면 샤키 베리어 하이트도 커진다는 그 경향성 이 꼴은 얘에 의해서 결정이 안 돼요.
이 꼴은 안 맞지만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 진짜 맞는지 한번 봅시다. 얼비뇽부터 늘어나죠, 값. 샤키 베리 하이트 쭉 늘어나죠. 네. 이론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란 MS 컨택의 샤키 베리 하이트는 MS 접합의 메탈의 이람수에 의존한다. 그리고 정비례란 표현, 비례한다. 라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리얼 MS의 EF 피닝 현상 때문에 엄밀히 샤키 베리 하이트는 메탈의 이람수에서 전자 친화도를 뺀 값으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알겠죠? 파이비에는 샤키 베리 하이트는 N형 반도체랑 붙은 MS 컨택에서요. 샤키 베리 하이트는 tend to 그러려고 한대요. 증가한대요. 뭐랑요? 메탈의 이람수가 증가하면 샤키 베리 하이트도 증가는 안 돼요. 데이터를 보세요. 이렇게 늘고 덩달아 같이 쭉 늘잖아요. 그 경향성은 일정하다라는 거는 유효하다, 맞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MS 컨택 뭐 배워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경향성은 맛이나 정확한 데이터는 EF 피닝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쉬는 타이밍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집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앞에 슬라이드는요. 실리콘 위에 메탈이잖아요. 맞잖아요. MS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맞네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 뭡니까? 이거 메탈입니까? 그죠? 메탈 반도체인데 얘는 뭔데요? 실리사이드. 느낌이 뭐예요? 조미김 있잖아요. 양반김 같은 거 그런 거 뜯어 먹으면 뭐 성경김이나 안에 뭐 이게 실리카겔 들어있잖아요. 난 저 실리사이드 볼 때마다 실리카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실리사이드 이거 뭐냐? 얘는 밑에 장표를 보세요. 실리사이드를 해놓고 오른쪽을 보세요. 어라 이거 방금 앞 슬라이드에 썼던 그 메탈 물질들인데 그죠?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실리콘. 가만 이거 눈치를 딱 채보면 세미컨덕터 웨이퍼의 단면입니다. 크로스 섹셔널 뷰라고 합시다. 단면, 웨이퍼 단면인데요. 뭐 여기에 P타입 기판에다가 N형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 메탈 물질을 이렇게 올렸다고 합시다. 메탈 반도체 접합이에요. 뭐 실제 이거는 트랜지스터의 소스 드레인 영역에 실제 만드는 일이죠. 뭐 여기는 좀 진하게 도핑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 계면에 뭐 이게 얇다고 표현하죠. 얇게 그 인터페이스에 이상한 거 생겨가지고 트랩 만들어서 아이디어라고 리얼하고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얄궂은 이 결합이 이상한 거를 사람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낸 솔루션 중에 하나. 현재 양산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열을 가해요, 열. 그래서 메탈하고 실리콘하고 화학 반응을 해서 MSI 뭐 이게 2가 되건 X 여기는 뭐 Y라고 합시다. 비율은 뭐가 될지는 메탈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냥 M 따로 실리콘 따로의 열을 가해서 MSI 형태로 만들어요. 이 MSI를 사람들이 실리사이드 머티리얼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정 과정을요. 공정 과정을 실리사이데이션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사이드는 물질이고요. 실리사이데이션 한다는 거 그 공정 과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사이드 온 실리콘 이 말 이해될 겁니다. 이거 그냥 MS 접합이에요. 근데 표면은 뭔가 열을 가해서 화학 반응을 유도한 겁니다. 이 물리 반응하고 화학 반응이 다른 건 알죠? 악수하면 물리 반응이에요. 손에 손을 잡고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는 건 손과 손을 그냥 맞닿은 접촉, 컨택만 한 물리 반응이에요. 근데 거기다 열을 가하면 이제 손이 눌러붙어서 안 떨어지겠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런 화학 물질들이 어디 생긴다고요? 여기 진하게 칠한 여기 계면 인터페이스에 MSI 계열 실리사이드 물질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샤키 베리 하이트 또 봅시다. 요 실리사이드 소재가 가지는 워크 펑션은 얼비움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해봤던 요렇게 증가하도록 놓고요. 샤키 베리 하이트 조사해봤더니 얘도 증가해요. 경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에서 했던 말 다 맞습니다. 어디에 대해서도요? MS 접합도 맞고요. 실리사이드 반도체 접합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읽어봅시다. 그럼 왜 실리사이드 실리콘 계면 이런 거 왜 만듭니까? MS 인터페이스보다는 more than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인터페이스 트랩의 농도를 낮출 수 있어서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피닝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아이디어란 MS 컨택에 의해서 즉
메탈의 이람수와 실리콘의 전자 친화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샤키 베리어 하이트 값에 정말 근접한 리얼 MS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만드느냐? 실리콘 위에 메탈을 증착을 해요. 디파짓 한다는 게 은행에 돈을 넣는 것도 디파짓 한다고 하잖아요. 올려요. 실리콘 위에 물리적으로 금속 물질을 올리고 더멀 어닐링 합니다. 그 너구리 공정 하고 그 더멀 어닐링 스텝을 적용하고 나면 뭘 만드냐면 실리사이드 실리콘 컨택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MS 컨택이에요. 이런 경우에 메탈 실리콘 컨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MS는 사실은 실리사이드 실리콘 컨택까지 다 포함하는 용어다라는 얘기니까 앞으로 실리사이드 실리콘은 뭡니까 하면 전 배운 적 없습니다. 이렇게 사기치지 마세요. MS 컨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성적인 얘기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량적인 분석들 뒤에 보면 막 수학 수식도 나오죠. 뒤에 더 구경 가면 막 미분한 것도 나오고 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막 공핍층의 두께도 구할 거고 뭐 이러면 끝납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시간이 4시 3분. 5분 쉬면 네, 4시 10분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먹고 좀 쉬었다가 화장실도 다녀오고 4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잠깐 앉아 있다가, 네, 시간이 1분 정도 지났네요. 아, 이제 저기 정성적인 얘기는 MS 컨택에 대해서 일부 했고요. 이제 정양적인 얘기들을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네, 봅시다. 명지 학생 마이크 돼요? 우리가 이 맨날 나만 떠드는 것 같아서, 물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가제는 개편. 저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많이 먹는 편인데. 아, 명재 학생 뭐, 아, 도서관이라 마이크구나. 알겠습니다. 그냥 마이크가 되면 잡담을 잠깐 떠들어 볼까, 질문 내 볼까 했는데, 역시나 다음에 강의실에서 합시다. 자, 4시 12분이네요. 한 30분 정도 이제 뒤에 얘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장표의 제목은 Depletion Approxim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pletion, 우리 볼츠만 Approximation 앞에서 학습을 했는데요. Depletion Approximation은 또 뭡니까? 인데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좀 합시다 하는 게 Approximation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할 건데요? 라는 얘기가 첫 줄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면요. MS 컨택의 그 반도체입니다. 네, 뭐 영어 문장을 뜯어오다 보니까 앞에 더가 붙었는데요. MS 컨택 안에 사용되는 반도체 영역은 공핍이 될 겁니다. 특히 이동 가능한 캐리어, 뭐 MSN 타입이면 전자겠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메탈과 SN이 있으면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뒤꿈치 영역에는 no electron인 영역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더 들어, 요 끊기는 요 구간을 예를 들어 접합면 기준으로 안으로 뭐 W만큼 들어갔다고 합시다. W인 지점에서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식을 빌려오면 0부 여기 접합면을 x 이퀄 0이라고 합시다. 접합면 x 이퀄 0이라고 하고 뭐 특정 적당 이거 이러냐. 보시면 밑에다 그립시다. 이렇게 MSN 타입이 있는데 여기를 x 이퀄 0이라고 하고요. 뭐 대충 여기를 W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해서 no electron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W보다 조금 더 큰 지점 여기 요 지점에는 그러면 전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W보다 조금 작은 지점 여기는요. 그럼 여긴 전자 하나도 없고요. 아니 그러면 W를 기준으로 W 마이너스 W 플러스인데 요 떨어진 델타 값을 뭐 W 더하기 델타 W 더하기 뭐 이것도 델타라 합시다. 델타를 0으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야, 수학적으로 여기는 전자가 없고 이 안쪽은 전자가 있다고? 이게 뭔 말이 무슨 상황이냐 이거죠. 또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접합을 하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제 가자 하고 가겠죠. 갖다 칩시다. 오케이. 그 다음 놈도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몇 마리만 가고 그 다음은 안 가나? 어디서 끊어야 되지? 질문이 이제 점점 어려집니다. 도대체 MS 접합에서 접합면 부근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까지 전자는 없을까? 이 질문은 과연 맞는 것인가? 얼마나까지가 아니라 얼마에서부터 얼마 지점쯤에서 전자의 농도가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결국은 노 일렉트론인 영역이 딱 끝이 나는가? 이게 되게 질문 자체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 너무 복잡하지 않냐? 야, 이러면 답 안 나온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approximation을 한 겁니다. 접합면 기준으로 0, 딱 W까지만 여기는 no electron. 여기 있는 전자는 무조건 넘어간 거야. 그럼 여기는요? X 이퀄 W보다 조금 더 큰데 W에서 아주 작은 숫자 델타만큼 더 간 데는 전자 없나? 있나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물을 뭐 칼로 자르듯이 딱 W 기준으로 안쪽은 no electron, 바깥쪽은 yes electron 이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depletion approxima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depth W까지는 모바일 캐리어가 디플리트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제가 여기 왼쪽 아래에 그린 여기입니다. 접합면부터 W인 지점까지는 no electron 하자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변까지도 여기 전자가 일부 좀 남아 있긴 하고 이 안쪽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트랜지션 되는 그죠? 만약에 이걸 그림을 그린다면 X하고 0부터 W면 여기에 뭐라고 해요? 넘버 오브 일렉트론을 Y축에 놓으면 없다가 이제
갑자기 퍽 이렇게 생기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곡선을 수학식으로 만들려고 하니 복잡하니 X라고 치면 말도 안 되는 그거를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해석합시다 하는 게 디플리션 어프로크시메이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른쪽에 그림 벤 다이그램은 우리 공부한 MSN 타입이고요. 접합면 0부터 딱 공핍층까지입니다. 보통 N형 반도체 쪽에 위치한 공핍층의 엣지를 XN이라 쓰고 이거는 나중에 PN 접합할 때 많이 쓰는 표기법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뎁스 W입니다. 디플리션 레이어의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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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을 나타내는 영어 단위 width의 W를 따온 겁니다. 그러면 그림은 대충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어서 여기에서 끝납니다. 휘는 거는. 요 바깥쪽은 플랫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역을요 사람들이 벌크 실리콘 리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크 실리콘도 빼고 벌크 리전. 벌크가 뭐지 하면 그냥 평형 상태에 이렇게 선 두 개 쫙쫙 그어지는 즉 MS 컨택에서 표면 근처에 복잡한 이슈들이 다 없는 안쪽 깊숙한 벌키한 그 내부의 부피를 차지하는 그 영역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샤키베리 하이트 그다음에 빌트인 포텐셜 내부에서 물높이 차 때문에 생긴 자연적인 내부의 전압차고 그로 인해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도 내부에 생깁니다. 이 빌트인입니다. 상황은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파라미터 4가지를 볼 건데요. 이거를 일렉트로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한다라고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책에는 이게 체계적으로 서술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전하, 밀도, 이게 단위로는 쿨롱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단위 부피당 몇 쿨롱이 있느냐? 이걸 로우라고 쓸 겁니다. 뭐 앞서 resistivity라는 거하고 되게 심볼이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로우는 전하 밀도고요. 이거로부터 electric field 단위가 볼트 퍼 센티미터입니다. 이걸 끄집어낼 거고요. 이 필드. 그 다음에 끄집어낼 게 볼티지입니다. 또는 뭐 포텐셜. 그래서 V죠. V라 쓸 거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이거로부터 V 끄집어낼 거고 1호부터 전자의 에너지 E.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로, E, V, 에너지. 이 4가지의 연관 관계를 해석하는 걸 일렉트로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한다라고 할 겁니다. 이 작업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미래 메모리 반도체 디바이스의 모양이 뭐가 될지 무슨 소재를 쓸지 모르지만 그게 만들어졌을 때 내부에 정정기적으로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하 밀도는 아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스 FET라고 하는 녀석은 뭐 N형, P형, 그다음에 MS 컨택을 이용해서 만드니까 도너나 억셉터에 의해서 전하의 밀도량이 결정될 겁니다. 물론 전자농도, 홀농도도 영향을 주겠지만요. 뭐 그러면서 내가 전압을 몇 볼트를 가는 뭐 LPDDR5 인텔 때문에 지금 공급이 잘 안 돼서 죽을 맛인데요. 사파이어 래피드 이 인텔 CPU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맨날 미루다가 지금 2년째 안 나오고 있잖아요. 썰에 외계인이 일하는 회사라 불릴 만큼 기술 혁신의 아이콘인 인텔은 망했다. 왜? 지하에 가둬둔 외계인이 죽어서 뭐 그런 농담도 합니다. 아무튼 외계인이 일하던 회사라고 불리던 인텔이 왜 저렇게 되어가는지 1등의 저주입니다. 벨랩, IBM, 인텔. 지금 1등이 누구죠? 삼성. 삼성도 저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잠깐 우린 SK 하이닉스 있으니까 괜찮아요.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등의 저주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일렉트로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이제 할 건데요. 그러면 전하 밀도부터 출발해서 전기장, 포텐셜, 에너지로 갈 건데요. 위에다 한 번 더 써볼게요. 전하 밀도, 전기장, 포텐셜, 에너지. 요 관계인데요. 요 사이사이마다요. 중요한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요 첫 번째 들어가는 이퀘이션은요. 전기장이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는 전하 밀도에 비례하고 그 물질 뭐 다 실리콘 내부에서 일이니까 실리콘의 유전상수값 요 관계입니다. 여기 이제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전기 자기약 시간에 한번 나올 겁니다.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으면 주변으로 전기장을 낸다. 그때 이 전기장의 세기의 위치에 따른 변화는 이 내부에 들어있는 차지 덴서티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이 물질을 구성하는 유전 상수 값에 의해서 결판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저식을 유도하고 뭐 상세한 얘기는 전기자기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요. 일단은 이 정도 받아들이고 뒤에서 한 번 더 또 나옵니다. 이게 뭐 포화송의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전압 밀도를 알고 전기장인데요. 이거 1차 미분 방정식이네요. 보이죠? y를 x에 미분하면 어떤 값? 네.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전기장하고 전압인데요. 저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했을 거예요. 전압에 차이가 있으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재차 설명을 합시다.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합시다. 거리를 L이라면 하이로입니다. 여기서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겠죠.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이때 이 전기장을 X 방향에 따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전기장은 전압차 델타 V, 위치차 델타 X겠죠. 전압차는 나중 빼기 점, 위치는 나중 빼기 점. 이렇게 하고 나면 얘 분모는 양인데 분자는 음이에요. 그럼 이것도 음인데 전기장은 높은 데서 낮은데 플러스 X 방향인데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물리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마이너스 L 빼기 0 V로 V 하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죠? 미분식으로 쓰면 dV dx니까 마이너스 dV dx는 전기장. 그래서 전기장하고 전압하고 요 사이 관계식은 전기장은 마이너스 dV dx 쓰면 됩니다. 1번은 가우스의 법칙 dE dx는 로 나누기 유전 상수값 실리콘 이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미 했잖아요. 전자 에너지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Q. 네. 이것만 세 개만 관계식만 머리에 넣고요. 요 네 가지 파라미터를 다 풀어내는 게 일렉트로스태틱 애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렉트로스태틱 애널리시스를 누구에 대해서요? MS 컨택에 대해서 해봅시다. 보자. 어디서 다 지우고 할게요. 너무 뭔가를 많이 낙설했습니다. 그럼 이 MS 접합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하밀도 로부터 구합시다. 반도체 안에 전하밀도를 어떻게 구하지? 영역을 나눕시다. W를 기준으로요. W보다 작은 놈, 큰 놈. 근데 아까 한참 앞에 슬라이드에 가보면요. 한참도 아니다. 몇 장만 더 앞으로 넘겨보면요. 전하밀도는 그 반도체 안에 들어있는 억셉터, 그 다음에 억셉터니까 마이너스, 전자, 그 다음에 홀, 도너는 다 양이죠.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앞에 어디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X가 W보다 큰 요 벌크 영역은 저거 지금 N형 반도체잖아요. N형 반도체니까 N은 ND랑 같잖아요. 그리고 P는 너무 작으니까 떼내고 억셉터도 도너보다 작게 넣었으니 떼내고 근데 N 자리에 ND 넣으면 마이너스 ND 더하기 ND 날라가니까 0. 네, 0이에요. 전압 밀도라는 개념은요. 그냥 쉬워요. 단위 부피당 몇 쿨롱이냐인데 쿨롱당 몇 개 있느냐. 여기 잘못 썼다. 단위 부피당 몇 개 있느냐. 이게 농도잖아요. 전자농도, 홀농도. 여기에다가 한 개당 쿨롱. 이게 다 Q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이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넘버 날라서 쿨롱 나누기 단위 부피. 전압 밀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농도에다가 단위 전압을 곱해서 하는데 그 영역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될 놈들 다 찾아보면 전자, 홀, 도너, 억셉터만 쓰면 되잖아요. 그 얘기였고 앞에서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영역은 전압 밀도가 0, 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성. 전자나 홀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양과 플러스 양이 균형감 있게 있는 벌크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0과 W 사이 여기를 봅시다. 여기는 뭘까요? 인데요. 일단 여기는 원래는 전자가 많은 모조르트 캐리어가 전자인데 다 넘어가서요. 노 일렉트론입니다. 남는 거는 도너 아니면 억셉터밖에 없겠죠. 도너는 플러스, 억셉터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불순물의 차이인데 주로 N형 반도체니까 억셉터를 월등히 작게 넣어서 이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QND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거를 전압밀도 이제 다 구했잖아요. 0부터 W 사이에는 QND. 근데 ND를 반도체 안에 도핑의 양을
유니폼하게 했다. 즉 X에 따라 똑같은 도핑의 양을 다 때려줬으니 이거 상수예요. 상수.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죠? X에 대해서 상수니까요. QND에서 상수함수예요. 수학 시간에 배운 Y는 1, 뭐 이런 상수함수입니다. 그리고 W보다 더 크면 0이라면서요. 1이 아니죠. QND 값을 가지다가 갑자기 0으로 되는 이런 스텝 펑션. 공학 수학 시간에 가르쳐줘. 스텝 펑션이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 MSN 전체 원 시스템 안은 또 중성이어야 될 텐데 그럼 전자가 어디에서 이 플러스를 보상해 줄까? 바로 메탈은 전자의 바다잖아요. 이 많은 전자들이요. 경계면 x 이퀄 0에 바짝 붙어요. 붙어서 두께를 가지지 않을 만큼 바짝 붙어서요. 우리 델타 펑션 공부했잖아요. 공학 수학 시간에. 어떤 두께는 없는데 크기는 가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수학에서 델타 함수를 가져다 쓰는데요. 여기 뾰족하게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 놈이 다 붙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메탈은 그럼 여기 전자가 이쪽으로 다 붙나요? 아니요. 일부가 여기 붙어요. 요 플러스만큼 일부가 여기 조금 더 붙어 있지. 뭐 어차피 전자는 여기저기 다 흩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이해가 될 겁니다. 아, MS 접합이고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써서 도핑의 양을 얼마를 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됐습니다. 이런 걸 이제 차지 CHRGE 차지 덴서티 글자가 덴서티 플랫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 X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MS 컨택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 써서요. 근데 만약에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이 안 맞고 진짜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감소해서 갈 겁니다. 뭐 얘는 뭐 그냥 뭐 조금 더 약간 낮아지겠죠. 요만큼 덜어놨으니까요. 뭐 근데 뒤에 또 있으니까 뭐 세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건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렇게 약간 휜다. 이러면은 이제 이 만약에 면적을 계산하거나 할 때 이 파란 색깔 이거 식으로 쓰려면 더럽게 복잡합니다. 다 때려치고 그냥 툭 잘라서 여기 상수함수 여기 0 이러면 얼마나 계산이 편해요.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 갑시다. 그 다음부터는 수학입니다. 요거 앞에서 구했잖아요. 요거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전기장. 전기장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포텐셜. 어떻게 하죠? 전기장이 QND 상수함수인 걸 알았으니 전기장이에요. 전기장. 에너지 아니고. 전기장은 가우스 법칙에 따라 이런 1차 미방을 포화성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풀면 돼요. 뭐 도핑 농도 알고 뭐 17승 이거 뭐 보통 한 10에 마이너스 14승 줄 거고 이거 1.6 10에 마이너스 19승 주고 다 상수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풀면 QND 입실론 S의 X 더하기 something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 미방 풀어봐서 알겠지만 뭔가 경계 조건을 알아야 이 네모안을 채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X 이퀄 0인 지점에서도 전기장은 0이고 W인 지점에서도 0이에요. 왜냐하면 디플리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썼기 때문에 이 공핍층 내부에서만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고 그 이외의 지점에서는 다 0이에요. 그래서 아마 X에 W를 넣어서 0이다라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요 미분 방정식에 적용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기울기 전기장이 요 MS 컨택의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맥시멈 값을 가지고 선형적으로 감소해요. 1차 함수로. 근데 그 슬롭 누구에 의해 결판나느냐? 바로 도핑의 양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도핑의 중요성이 또 나옵니다. MS 컨택을 만들 때 반도체 쪽에 도핑을 MS N타입인데 연한 거, MS N타입인데 굉장히 진한 거 두 개의 접합이 있을 때 접합면이라 합시다. 내부에 전기장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겠죠? 요게 SM 뿔뿔이고 얘는 SM 마이너스일 겁니다. 슬롭은 정확하게 ND에 비례하거든요. 물론 기울기가 지금 제가 한 10배 차이 나게 그렸으니 뭐 얘는 10에 18승, 뭐 10에 17승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이거 Emax는 똑같나요?
뒤로 더 가서 확인해 봅시다. 똑같은지 아니면 뭐 이게 기울기가 가팔라서 밑으로 갈 건지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가파른 걸 할 건지 요 위치 y 절편이죠. 어떻게 되는지 또 뒤에 가서 조사해 봅시다. 전기장까지 다 그렸어요. 이제 전기장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포텐셜. 포텐셜은 아까 말한 대로 dv dx에 마이너스 붙인 게 전기장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기장이 y는 ax 플러스 b의 1차 함수니까요. 예, v는 2차 함수 형태일 겁니다. 그죠? 요 식을 적분의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 양쪽에 이렇게 해서 dx 하면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당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장 x는 포텐셜 이 적분돼서 튀어나오니까요. 여기인데 이제 x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식을 바꿔 쓰면 되죠. x도 같으면 안 되니까 변수 바꿔서 프라임으로 붙인 것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전기장 구했고요. 요거 미분 방정식하고 아까 쓴 거. 전기장 x 이퀄 w 넣으면 0이다. 요거 경계 조건 써서 풀면 요렇게 1차 함수 형태입니다. 요 플러스 돼서 y는 ax 플러스 something입니다. b는 음이겠네요. 여기 지나니까요. 대충 느낌이 오죠. 아, 이 max가 요거겠구나. 수학적으로. w가 과연 도핑 농도에 영향을 받느냐. 얘는 알겠는데 내가 결정하는 건데 얘도 혹시 이 안에 함수에 nd가 들어있으면 이 답을 모르겠네. 아까 말한 ms 뿔따구하고 ms 마이너스하고 해서 요 y 절편이 누가 더 높냐 낮냐. 그죠? 해봐야 압니다. w 구해보면 알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제 하여튼 v로 갑시다. 전기장에서 v. 네, 뭐 적분 마음 되죠. 1차 함수를 인테그레이션하고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는 일은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꼭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부정적 분상수가 붙잖아요. 뭘로 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x 이퀄 0인 지점에서 어떤 전압 강화가 존재하죠. 이게 아까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ms 컨택에서요. 여기까지 휘고 여기는 빳빳하게 벌크 영역이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빳빳하게 편가랑 요 꼭지점 핀 된 거. 요 사이가 QVBI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spontaneously 하게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전압차고요. 그 원인은 메탈과 반도체의 일함수 차이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메탈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와 반도체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붙이면 이종 간에 접합을 하면 내부에 특히 접합면 인근에 스판테이니어스하게 발생이 된 전압차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QVBI 값을 이용을 합시다. 이거는 상수일 거예요. 뭔지 모를 뿐이죠. 우리가 답을. 그래서 V에 X에 0을 넣으면 VBI다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서 이렇게 풀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도 써도 되고 이겁니다. X에 W를 넣어서 0이다. 이 바운더리 컨디션 얘를 써도 됩니다. 어차피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요. 상대적인 거니까요. 항상 전압이다 하면 뒤에 괄호 열고 차 괄호 닫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내가 0이라 정의 내린 거예요. V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X 이퀄 W인데라고 잡는 거죠. 그래야 미분 방정식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쉽게 하나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때 x 이퀄 0은 당연히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 차이는 빌트인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w를 0으로 잡았으니 0 쪽은 더 높은 맞잖아요. 올라가는 게 전자에너지, 내려가는 게 전압이에요. 얘랑 얘인데 이 부분을 0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음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네. 차이 크기는 얼마라고요? VBI. 마이너스 VBI. 벤 다이어그램만 잘 보는 눈을 Y축의 의미가 뭔지만 잘 뜯어보면 이런 그림 그릴 때 실수를 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VBI 써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써서 빌트인 포텐셜, 이건 이제 상수값이에요. 결국 도핑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뒤에 배울 텐데요. 네, 상수예요, 상수. 그렇게 해서 W, 디플리티드 된 레이어의 폭 W, ms 접합이 있으면 여기에 특정 0부터 W 여기 빗금친 노 일렉트론인 지점 여기 폭 W 숫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도핑을 진하게 하면 공표층이 덜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릴 수 있겠죠. 뿔따구랑
연한 게 있으면 얘는 공표증이 찔끔 이렇게 생기고 말 거고요. 얘는 이렇게나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이종 간의 접합에서요. 공표증이 어디 생기느냐. 나중에 P형, N형 둘 다 세미컨덕터죠. SP하고 SN을 붙이겠죠.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PN 붙이면 공표증이 왼쪽으로 많이 생길까 오른쪽으로 많이 생길까인데 둘 중에 도핑 농도가 몇 승이냐의 싸움입니다. 진하면 연하죠. 연한 쪽으로 확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폭은 1이면 이 옆에 폭은 한 1000 정도 농도차가 100이니까 아마 루트 들어가서 100 계산하기 쉽게 14승이면 100대 1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한 쪽이 중요합니다. 접합면에서 공표층은 어디로 가느냐? 연한 쪽입니다. 나중에 모스 FET 공부해 보면 전자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세드라 선생님 책에 솔스 트레인 여기 M 플러스 여기 P 타입 해놓고 공표층은 이 밑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공표층 여기 생겨요 해놨는데 아니 이 안에는 왜 안 생깁니까? 이 진하잖아요. 이 P니까 연하죠. 도핑 차이. 그래서 연한 쪽 채널 영역, 바디 영역 쪽에 이렇게 공표층이 다 생깁니다. 오케이, 다 됐다. 그래서 도핑의 양이 증가하면 공표층은 좁아집니다. 그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진하냐, 연하냐. 공표층에 좁고 넓고. 네. 수식은 정량적으로 이렇습니다. 루트에 비례하네요. W는 루트 ND분의 1입니다. 다 됐고. 다 했네요. 네. 샤키 다이오드 N형 반도체 기준으로 샤키 베리어 하이트 파이엠에서 카이 뺀 거 빌트인 포텐셜 이렇게 된다는 거. 공표층 이렇게 된다고 유도 다 했고 이 저변에 깔린 건 0부터 W까지는 디플리션 레이어 그 밖은 노 디플리션 레이어 디플리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평형이면 외부에서 전압을 MS 접합이 있으면 여기 0으로 했을 때 이쪽에 VA면 VA가 0일 때 그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원 페르미 에너지 레벨 이거죠. 하나. 대신에 이게 인터페이스에서 EC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여기 내부의 계면의 특성에 의해서 결판나고 주로 EC에서 0.4 일렉트론 볼트, 0.9 일렉트론 볼트 요 레인지 안에 어디쯤에 EF가 딱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 얘기들 다 오늘 다루고 P형 반도체는 앞에 있는 서머리 노트를 뒤집으면 돼요. 앞에 볼게요. 이게 앞이에요. 앞. 얘를 눈으로 쫙 카피해서 요만큼을 잘 카피해서 밑으로 샥 내릴 거예요. 뒤집어 봅시다. 그대로 오죠? 네, 여러분. 얘 또 카피해가지고 잘 사진 찍으세요. 눈으로. 이렇게 사진 찍은 다음에 얘를 위로 빡 올릴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슬라이드 여기 나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N타입이에요. 뒤로 넘어가면 P타입이에요. 앞은 N타입이니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에 포커싱 갖고 오고요. 뒤에 P타입은 밸런스 밴드 여기에 바글바글 물방울처럼 모여있는 홀이 에너지 받아서 얘를 넘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운동을 볼 겁니다. 나중에 MS 컨택에다가요. 전압 MS 컨택이 있으면 여기에 진짜 이렇게 전압 가하고 여기 전류 흘렸을 때 전류 I는 VA에 무슨 식으로 쓰여집니까? 이거 풀어야 된다. 아마 전자회로책에 다이오드 해석할 때 나올 겁니다.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라고 뭔가 쓰고 엑스포넨셜에 내가 인간 전압을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고 전자회로책에는 V not 뭐 이렇게 쓸 텐데요. 이거 또 늘 나오는 더멀 볼티지 KT 오버 Q 26mV 빼기 1 해서 괄호 닫고 요렇게 생긴 게 바로 다이오드 이퀘이션이죠. 이것도 유도할 겁니다. 장벽을 넘어가는 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는 못 넘어가지만 얘는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장벽 이상의 운동 에너지 값을 가지는 2분의 1 MV 뭐 P 홀에 유효 질량 쓰고 제곱한 게 뭐 저 샤키 베리어 하이트보다 큰 힘 많이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이오드 이퀘이션까지 넘어올 겁니다.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네, 뒤에 바로 나옵니다. 전류 전압, 커런트 볼티지 특성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더 하려고 하니 네, 회사에서 집에 가랍니다. 자꾸 저기 비서가 와서 언제 가실 건데요 하고 눈치를 줘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밖에 차도 와 있다고 빨리 타고 가라고 자꾸 쫓아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화요일에 전류전압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마 시험 범위도 12장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13장까지
희망하건대 다 하길 나는 희망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딱 깔끔하게 MS 컨택까지 해서 시험 범위를 자르면 될 것 같긴 한데 목요일 날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어디까지 할지 결정합시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전류전압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해서 다이오드 이퀘이션 풀어보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시간 좀 있으니까 뭐 남아서 질문 더 하고 가도 되고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화본은 올려줄게요. 네, 이게 아마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서 좀 몇 시간 지나야 나한테 오더라고요. 받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아마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LMS에 올릴 거고요. 내 노트북에 만약에 내 옵션이 기억이 안 나요. 노트북에 저장됐으면 유튜브에다 올려줄게요. 뭐 어떤 식으로 올려줄 테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